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맞아. 내가 필요하니까 돈 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소풍벤처스 투자본부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이학종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표님들이 이제 투자를 받겠다고 하면은 많이 받고 싶어 하시고, 또 이제 돈이 떨어질 때쯤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사실 투자라는 게 이제 돈 떨어질 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여서, 지금 수치에 따라 가지고 필요 자금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필요 자금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자금 조달의 필요 자금들을 계산해 보는 방식들이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과정이 훨씬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내가 얼마 투자금을 받고 싶어요. 돈이 얼마가 떨어져 가니까 내가 얼마를 채용하려면, 아니면 마케팅을 하려면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해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수치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수치를 만들어 갈 건데, 이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필요하니까 돈 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투자자들은 대부분 안 주기 때문에, 또 돈 떨어지는 냄새는 귀신같이 맡아가지고 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이 사람들이 급해 보이면 투자사들도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켜보려고 하는 편이어서, 대표님들은 돈이 떨어질 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성장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 이런 투자금을 더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하는 방식을 이제 후기로 갈수록 밸류에이션은 DCF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매출 추정 방식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초기 투자일수록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딱 정해진 밸류에이션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자연산 같은 걸 먹을 때 시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시가에 훨씬 더 가깝고, 그러니까 투자사들은 창업팀들을 되게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통용되는,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통용돼서, 이제 투자자들이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과 창업자가 원하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투자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득의 영역, 내가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설득의 영역이라면,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건 서로 간의 협상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그 미니멈과 맥시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정도 밸류에이션 이하면 딜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고, 내가 원하는 밸류에이션만 주장할 수도 없고 또 투자사가 원하는 밸류에이션만 받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협상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서 그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투자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 안에서 그 용어들을 이제 뭐 프리 밸류에이션이라든가 포스트 밸류에이션, 그 안에서 뭐 옵션풀 포함이라던가 옵션풀 미포함, 이런 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손해보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안에 협상을 할 때 어쨌든 용어에 대한 이해는 좀 하고 들어가시는 게 대표님들이 협상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사업 소개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 뭐 흔하게는 요새 데모데이도 많아서 데모데이 피칭덱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IR 덱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가끔 이렇게 혼동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사업 소개서 같은 경우엔 이게 누가 볼 거고 어떤 목적에서 내가 이걸 만드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데, 사업 소개서는 내가 서비스하는 고객이나 아니면 내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고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사업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고 어떤 제품들을,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소개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사실 데모데이 피칭덱은 대중, 그러니까 청중들이라는 대상이 VC도 있지만 일반 청중도 있고 사업 관계자들도 있고 이해관계자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요소들을 좀 더 많이 담게 되고, 피칭을 할 때도 어쨌든 공감대를 좀 끌어내는 방식의 피칭을 한다라고 보면, IR 덱 자체는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IR 덱을 작성하는 거여서 VC들이 대상으로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는 목적으로 이 IR 덱을 만드는 건데, 오히려 비즈니스적인 요소들을 훨씬 더 많이 담고 마켓에 대한 부분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차별성,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야 돼서 훨씬 더 비즈니스적인 문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업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개의 관점에 좀 더 가깝고, 그 데모데이 피칭덱은 조금 더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사업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방식, 훨씬 더 비즈니스적인 마켓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건 IR 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PC 맞는 투자사를 굉장히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사를 만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사를 만날 때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은 그 나의 주변의 창업가들, 나를 알고 있는 창업가,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고 있는 창업가, 그리고 그 창업가가 투자받던 투자사를 알고 있을 테니까 오히려 여기 잘 맞을 것 같아, 한번 만나봐 라고 해서 소개받을 때 훨씬 더 타율점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나를 알고 있는 창업자이면서 투자사도 알고 있는 동료 창업가가 소개해 주는 거여서 그런 방식이 조금 더 나에게 PC 맞는 창업자를 찾는 방식 중에 좋은 방식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소개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았거나 소개를 받을 곳이 없어서 내가 찾았다고 하면 그 투자사도 어떻게 보면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되는 그 관계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 대상을 찾을 때 그 사람 정보를 찾듯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떤 포트폴리오에 투자했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펀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찾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홈페이지에는 그런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사도 같이 검색하면서 대표는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고 가시면 훨씬 더 투자사를 대할 때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또 투자사들마다 그 투자 라운드, 투자금 규모도 달라서 오히려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지 않으면 나에게 맞지 않는 투자사를 찾아가서 실컷 사업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 보자 라는 얘기를 들을 확률이 높으니까 꼭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기사도 꼭 검색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술팀들이 그 기술을 공개하는 거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우려되거나 아니면 염려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투자사를 만날 때 사실 NDA 계약서를, 비밀유지 서약이라는 NDA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기술들이 공개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심사역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NDA를 써주고 내가 혹시나 이 팀을 만나가지고 그 투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하게 됐을 때 혹시 이게 나중에 그 비슷한 영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 해서 NDA를 안 써주려고 하는데, NDA를 써달라고 하면 보통은 그럼 우리는 다음에 보거나 안 보고 못할 것 같다. 그럼 이제 투자가 결렬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대표님들은 걱정은 되시겠지만 사실 그 심사역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니까 이제 세상에 새로운 게 없다고 그냥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더 잘하면 되니까 공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알럼나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염려하신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신다면 주변에 투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얘기하면서 방법들을 좀 더 찾아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게 대표님들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사 미팅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기사를 찾아보거나 하시고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투자사를 만났을 때 저희도 임팩트 투자사를 하고 있지만 임팩트 투자사든 일반 투자사든 사실 보는 영역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케일업 가능성이라고 하는 확장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이제 확장 가능성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이게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뜯어보면 이게 수익적인 수익 모델,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이런 관점보다는 이 비즈니스가 돌아가기 위한 고객들은 누군지,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솔루션에 기반한 제품은 어떤 것들을 만들으셨는지, 그 제품의 경쟁력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게 돼요. 되게 스케일업 가능성이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확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얼라인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잘 어떻게 보면 일치되어 있어서 미스매치가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문제정의, 그리고 그에 따른 솔루션, 그에 따른 솔루션에 맞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어필 포인트, 그리고 경쟁력, 차별점,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창업팀들이 가끔 이제 투자사를 만나서 우리가 세계 최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표현들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세계 최초라는 것 자체도 이제 어느 나라에 있든지 꼭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초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자부심을 갖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주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표현만큼 이게 자신감처럼 보이려고 대표님들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 잘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갖고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조금 더 핵심만 잡아서 얘기를 해주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본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인처스 투자본부에서 죄송해요. 갑자기 어색하네요. 제가 카메라는 역시 울렁증이 있네요.